양동이에 이렇게 오바이트를 다 하시더니 그걸 저보고 먹으라고 하는 거야. 어휴. 네 효자라면서 내 친구 아들들은 효자라서 이런 거 다 하는데 너는 효자라면서 이런 것도 못하네. 난 안 된다라는 절망감에 유서를 적었어요.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정말 사람을 위로하고 동기를 주는 아름다운 글을 쓰는 분을 모셨어요. 되게 젊어요. 어찌 보면 제 자식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대진 작가님이라고 올해 30살이거든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삶으로 살아내는 삶쟁이 작가, 사람을 살리는 메신저 전대진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사람을 살리는 작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궁금하잖아요. 작가라는 직업을 갖기 전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세요.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최초로 기억이 나는 어린 시절에 네. 제 눈앞에는 하나의 문이 있었습니다. 문이요? 네. 문 너머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 거리는 소리가. 저는 그 문을 탁 열어보니까 문틈 사이로 술에 취한 저희 친아버지가 어머니를 짓밟고 때리고 있더라고요. 아유. 그 모습을 문틈 사이로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막고 있는 어머니와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가 소리를 내지 않고 문 닫으라고 아이고.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네.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은 저희 모자는 이제 도망가고 피난 가는 날이었습니다. 옛날 좀 아버지들이 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분들 좀 많으셨죠. 네. 술만 드시면은 이제 막 야구를 하시더라고요. 던지시고 UFC로 바뀌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런 아버지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저를 업고 나오실 때도 있었고 맨발로 뛰쳐나올 때도 있었고 네. 한 번 어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한 달 네. 정도 잠시 집을 나가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자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또 술을 드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를 이제 앉혀두고 네.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십니다. 특히나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아파트 12층 베란다 난간으로 가시더니 네. 거기서 철봉을 타신다고 하면서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어찌나 놀라는지 아버지 안 된다고 아버지 바지자락 잡으면서 근데 아버지가 우리가 뭐 많이 먹고 바이킹 같은 거 타면은 오바이트가 쏠리잖아요. 네. 오바이트 쏠린다고 양동이가 저보고 하더라고요. 양동이에 이렇게 오바이트를 다 하시더니 그걸 저보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휴. 그래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네 효자라면서 내 친구 아들들은 효자라서 이런 거 다 하는데 너는 효자라면서 이런 것도 못하네. 저는 그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반감 없었어요 그때?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런 걸 생각할 연령이 아니었다 보니까 초등학교 1, 2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하기야 그러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중학생 때는 제가 자고 있는데 호흡이 너무 곤란해서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가 또 술을 드시고 제 목을 조르고 아이고. 재떨이로 제 목... 그때 제가 너무 놀란 나머지 뛰쳐나오는데 마침 저희 외삼촌이 저희 집에 뭘 들고 간 게 있어서 딱 오셨다가 그걸 보신 거예요? 재떨이 들고 칼 들고 오는 아버지를 막 막아주신 거예요. 아스팔트 바닥을 맨발로 뛰쳐나가면서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잖아. 제가 아스팔트 바닥을 뛰쳐나가면서 사랑은 무슨 네. 그랬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저의 청소년기 때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처가 컸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결국 이혼하시고 몇 살 어머니께서 때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혼하셨습니다. 네. 10대 때 이제 이혼하시고 여자 혼자서 자녀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우유 끄시고 저녁부터 새벽 늦은 시간까지 이불 공장에서 미싱 돌리시고 아이고.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고생하시는 어머니 보면서 자식 된 도리로 할 수 있는 게 네.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참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안 오르고 또 그러셨구나.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당하고 이런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마트에 참고서를 사라고 해서 또 돈 받으려고 딱 갔는데 하루 종일 서 계시니까 다리가 너무 아프셨던 그러게요. 거예요. 딱 일어서서 종아리를 이렇게 탁탁 두드리고 계신 모습을 봐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도저히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할 용기가 안 나서 그 다음날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밥값 좀 아끼고 싶은데 급식비 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식 당번하면 급식비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심 때 배식 당번하고 그게 몇 학년 때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아, 때였습니다. 고2 때. 고2 때부터 저는 점심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셨구나. 배식 당번하고 또 저녁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도 아끼면 1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어가지고 점심 먹고 그 비닐랩에 이제 같이 배식하는 이모들한테 싸달라고 해서 그걸 사물함에 넣어뒀다가 그걸 빼가지고 먹었어요. 그러시구나.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군대 전역하고 어머니한테 이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어머니도 고백할 게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신 게 있었어요. 네.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또 술에 취해가지고 그 만삭인 어머니를 잡아뜨려서 그 배를 발로 차고 밟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배를 감싸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저를 살리려고 그 얘기를 딱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숨 쉬고 있는 것도 이미 축복이구나. 살아있는 게 정말 내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다니쌤 만나고 훌륭한 존경하는 다니쌤 만나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얼굴을 보면 아주 평탄하게만 이제 살아왔을 것 같은데 그럼 20대 때는 어땠어요? 좀 나아졌나요? 네, 그런 삶이 20대 때도 계속해서 연장됐습니다. 그래요? 20대 때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이 이렇게 네. 겸손해가지고 성적이 너무 겸손해서 네, 원하지 않는 대학교, 원하지 않는 학과에 들어가니까 제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 번뿐인 인생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네. 한 번뿐인 인생 해병대 가자. 네, 해병대 가가지고 해병대 갔어요? 네. 해병대 가시니까 원하는 얼굴인데 어떻게 또 해병대 갔어요? 이제 좀 내가 인생을 바꾸어 보자. 먼저 우리가 마음이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내 정신부터 한번 가다듬자. 그래서 해병대를 갔는데 거기서 고문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고문관. 이제 네. 적응 못하는 친구들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야, 너 왜 그러냐?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자다가 그런 친구들 이렇게 밤새 고민 들어주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자존감도 바닥쳤고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뚫려있는 두 잘 귀 들어주는 거. 잘 들어줬는데 그 친구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간부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저한테 보내면은 애들이 바뀌니까 네. 한날은 중대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신아, 네가 사람도 좋고 참 뜻도 좋고 좋은데 네. 네가 스펙이 없다. 그 말 한마디에 탁 전곡을 그래서 재수를 결심하고 네,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제대하고요. 네, 제가 2번을 봤는데 결국 떨어졌습니다. 야, 사람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내가 정말 결심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니까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네. 한 번도 내 인생에 극복이란 단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학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이것조차도 내가 거머쥐지 못하면 난 뭘 하겠나. 난 안 된다라는 절망감에 유서를 적었어요. 참 희한하게 그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을 때 저희 이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모한테서 제가 크리스찬인데 네. 이제 교회 한 캠프를 따라가자고 하는 거예요. 한 친구가 펑크 냈는데 그 자리에 제가 따라갈 수 있냐고 하면서 보조해주는 교사가 필요하다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우리가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곳에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우리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우리 목사님 알게 됐어요. 그분을 통해서 저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고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삶이 나를 괴롭히고 우울증 걸려라고 준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이 상처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그 아픔을 겪어야지만 알 수 있는 그 심정이 있더라고요. 그 삶의 아픔들이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수히도 많이 20대 때 자기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면 그 유년기 또 10대, 20대 이제 남들이 겪어보지 못할 그런 이제 어려움 아무리 극복하려고 노력해도 어떤 한계점을 넘지 못할 때 그 좌절감이 어마어마하죠. 저도 그런 것들을 느껴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너무나 훌륭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훌륭한 책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잘 들어주는 그 힘, 그 듣는 힘을 통해서 많은 그 통찰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우울한 얘기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정 작가님의 이제 활동은 이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10년 뒤에는 어마무시하게 성공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서 성공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돈을 벌고 부와 명예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또 희망을 주는 그런 분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SNS 인스타그램 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글을 쓰면서 많은 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또 용기도 줬는데 어떻게 거기다 이렇게 글을 써서 하실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부터 글을 쓰는 습관을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부터 잡아주셨어요. 아, 그래요? 초등학생 때 우리 그림 일기 쓰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께서 글 쓰는 습관을 들여주셨어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제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저의 생각과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글을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있었는데 네. 그것에 공간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종이 위에 적었다면 지금은 SNS 공간에 올리기 시작한 그러셨군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일기는 다 쓰죠.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써도 이게 좋은 글을 쓰는 게 참 힘든데 작가님의 글을 읽어보면 와 정말 이게 30살이 되신 분이 쓴 글인가? 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삶의 통찰이 정말 한 200살이 되는 신분이 예,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글을 쓰는 게 이제 타고난 걸까요? 아니면 노력을 위해서 이제 통해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글 자체를 잘 쓰는 거 필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렇죠. 필력 자체가 타고난 사람 저는 0.01%도 될까요? 과연? 그래요? 노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노력이 단순히 글 자체를 잘 써서 사람들에게 그 감동이 전해지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백종원 대표님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요식업 성공의 비밀에 대해서 물어보면 음식의 맛이 좌지우지하는 거는 20-3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음식 외에 다른 요소에 의해서 성공이 그래요? 좌지우지 된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글을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잘 살려고 하면 잘 살아내면 글을 잘 따라서 잘 써진다고.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SNS 통해서 이렇게 우리 독자들하고 많이 이제 소통을 하고 계셨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네. 제가 작가님, 저도 꿈이란 걸 꿀 자격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이름이 지영이면 지치고 힘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지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